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민기고 오늘은 제가 진행 중인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에 앞서가지고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개발자로는 만 2년 반 정도 근무를 했어요. SI 회사에서 2년 반 정도 근무를 했고 지금은 일을 쉬고 다음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몇 개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소개부터 하자고 하면은 이름은 송알고예요. 송알고고 제 성씨 송에다가 알고리즘의 알고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거를 만든 목적은 뭐냐면 저는 이제 개발자 공부를 할 때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알고리즘 스터디에 많이 참여를 했어요. 제가 주도를 한 적도 있고 다른 팀에 참여를 한 적도 많은데 항상 같은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사항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뭐 보통 일정 관리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내일까지 어떠어떠한 문제를 풀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스터디 시간에 모여가지고 서로 풀이를 공유하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합니다. 네. 보통 하는 일이 뭐 카카오톡이든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든 그런 데다 일정 올려놓고서 매번 거기 들어가가지고 일정 확인하고 코드 같은 것도 뭐 누가 물어보면 복사 붙여넣기 해서 거기에 올려주는 식이에요. 카톡이든 뭐 스프레드시트든 어디다가. 개인적으로 깃허브에다가 자기가 공부한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주니어 개발자들 중에는 사실은 깃허브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 깃허브에다가 같이 코드 올려놓고 미리미리 공유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을 좀 해소하고자 어차피 저희 지금도 스터디 하고 있으니까 같이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만들게 됐습니다. 알고리즘 스터디 일정과 코드 관리를 돕는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 기간은 원래는 한 일주일 잡았어요. 일주일 안에 만들 수 있는 걸 빨리 만들어서 빨리 배포하고 빨리 쓰자. 이런 개념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혹은 제가 직접 하다가도 이거는 이런 기능은 안 달려 있으면 나라면 안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발 기간이 늦춰지고 또 뭐 여러 가지 트러블들이 설계할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트러블들이 있어가지고 길어졌는데 2달 동안 이것만 한 건 아니고 딴 것도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일단은 되게 길게 잡혔습니다. 2달 동안 했고 개발 인원은 저 혼자서 진행을 했습니다. 플랫폼은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웹 브라우저를 안 올리고 그냥 뭐 간단하게 뭐 뭐라 하죠? 하여튼 네.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은 타겟하는 OS는 윈도우즈만 지금 확인이 됐어요. 제가 맥OS나 리눅스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안 쓰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아마 뭐 돌아가긴 하겠지만 몇 가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안 될 거예요. 막 어,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은 지원하는 OS는 윈도우즈뿐입니다. 개요는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뒤에 이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사용한 기술에 대한 건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웨일즈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썼어요. 웨일즈 프레임워크는 어, 자기네들이 말하기로는 프레임워크라는 말을 안 쓰지만 제가 볼 땐 프레임워크고 기본적으로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자바스크립트로 쓴 프론트엔드 코드랑 고언어로 쓴 백엔드 코드를 지네가 알아서 잘 바인딩을 예쁘게 해줘가지고 하나의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으로 예쁘게 빌드를 해준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발하려고 하는 송 알고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고 그리고 저는 고언어도 쓸 줄 알고 리액트도 약간 해봤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사용한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프론트 백엔드 둘 다 들어가는데 프론트로는 자바스크립트 리액트를 사용했고 리액트 라이브러리 위에서 돌아가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했고 반대인가요? 자바스크립트 위에서 돌아가는 리액트겠죠.
어쨌든 뭐 백엔드는 고언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약간 자동화되는 기능이 필요해가지고 고언어 셀레니움이랑 GitHub API를 사용을 했어요.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엔트 디자인 컴포넌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제가 엔트 디자인을 잘 안다 이런 건 아니고 엔트 디자인이 되게 쉽게 뭐 버튼이 됐든 뭐 팝업이 됐든 이런 것들을 쉽게 구현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애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서 막 CSS 조절해가지고 내가 나만의 모달을 만들 거야 했는데 하다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 이벤트 처리하고 하기 너무 오래 걸린다 해서 중간에 엔트 디자인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화면을 가리니까 요거는 내리겠습니다. 카메라를 내릴게요.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좀 주의해야 했던 점 혹은 해결해야 했던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백준이랑 프로그래머스에 제출된 나의 이제 코드를 깃허브에다가 정해진 양식으로 올리는 게 일단 주 목적이거든요. 이걸 하려고 하면은 깃허브랑 그 백준 프로그래머스 같은 사이트에 자동으로 들어가서 뭔가 데이터를 긁어오거나 요청을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이상적인 그림은 한 번 로그인 해놓고 뭐 한 번 사용자 정보를 설정을 해놓으면 버튼 클릭 한 번으로 내가 원하는 기능이 알아서 타타타닥 되는 그런 그림을 원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조사를 하다가 GitHub 같은 경우에는 API가 되게 잘 만들어져 있고 뭐 토큰이라든지 몇 가지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지만 코드를 업로드하거나 뭐 레포지토리에 어떤 코드가 있는지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은 튜토리얼도 다큐멘트도 잘 돼 있고 해서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프로그래머스랑 백준이었어요. 프로그래머스랑 백준은 공식적으로 이런 코드 관리에 관련된 API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간단하게 코드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동화는 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API를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으로 브라우저를 열어서 긁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럼 자동화가 아니잖아요. 자동으로 브라우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셀레니움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고언어에도 셀레니움 잘 만들어진 게 있었고 고언어 셀레니움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추가 셀레니움을 사용을 함으로써 할 수 있게 된 게 자동 로그인이 가능하게 됐고 크롤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면 뭐 프로그래머스랑 백주는 자체적으로 API를 제공해서 뭐 너 무슨 코드를 제출했어, 만약 맞췄어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지만 브라우저를 통해서 로그인 해가지고 내가 제출한 코드를 보는 건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셀레니움이 컨트롤해서 이제 안 보이는 곳에서 자기가 혼자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자동 로그인도 사실은 마냥 쉽지만은 않았던 게 일단 뭐 백준이든 프로그래머스든 한번 로그인 해놓으면 로그인 상태 유지를 시킬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는데 쿠키로 저장을 하더라고요. 사용자가 한번 브라우저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면 사용자 정보를 쿠키로 담아놔가지고 쿠키 유효기한 끝날 때까지는 얘는 로그인 된 애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엔 그 생각을 했어요. 로컬에 쿠키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걸 셀레니움 브라우저에다 전달을 해주면 셀레니움이 그걸 읽어다가 로그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생각이 아니랬죠. 쿠키가 암호화되어 있었고 이 암호화하는 방식도 뭐 이렇게 크롬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서 이거를 매번 제가 복호화 해가지고 자동 로그인을 구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건 중간에 포기를 했고 또 두 번째 과제가 사용 중인 유저 데이터를 동시에 볼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어찌됐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동안에 불편함이 없으려고 하면은 없어야 된다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얘가 왜 문제가 되냐면 사용 중인 유저 데이터를 열 수 없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제가 만약에 프로그래머스에 구글 로그인이 되어 있어요. 막 제가 유튜브 보고 있다가 송알고를 켰어.
나는 이제 알고리즘 제출한 내용 또 깃허브에 이제 올려야지 하면서 유튜브 보면서 같이 하고 싶어. 근데 통알고도 나의 유저 데이터를 보고 크롬 유저 데이터를 보고 있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켜놓은 브라우저도 유저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두 개를 동시에 허용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나중에 켜진 게 나중에 이제 유저 데이터를 참조하려고 하는 애가 못 보게 막혀 있어요. 락이 걸려 있어요.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뭐 제일 쉬운 방법으로는 사용자한테 크롬 다 꺼라 요청을 하는 거죠. 너 지금 송알고를 사용을 하려면 크롬 브라우저가 열려 있으면 안 된다라는 알림을 주고 직접 끄게 만드는 거예요. 혹은 뭐 그렇게 해도 뭐 잔여물이 남아있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송알고가 직접 크롬이라는 이름으로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전부 죽여버리는 방법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편의성을 많이 해치죠. 왜냐면 나는 좀 뭐 딴 거 하다가도 편하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프로그램 취지에 많이 있어 벗어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서 좀 우회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지금 크롬 브라우저가 쳐다보고 있는 유저 데이터가 아니라 통알고만 쳐다보는 유저 데이터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 찾아보다가 뭐 가능하긴 한데 문제가 요 문제 자동 로그인은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었던 게 자동으로 로그인 하게끔 하려면 뭐 프로그래머스도 그렇고 백준도 그렇고 그런데 자동화 툴이 접근했다라는 걸 감지를 하고서 캡차가 이걸 막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진 여러 장 보여주고 이 중에 횡단보도가 포함된 사진을 고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퀴즈 내가지고 자동화 툴이 통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이 막혀 있어서 이것도 어떻게 구해할 수 없을까 막 찾아보다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이거 뭐 유료로 막 서비스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막는 거면 백준 프로그래머스에서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한 거죠. 돈 주고 이런 거 쓰는 거 보면. 어쨌든 자동 로그인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딱 어떻게 예쁘게 정보가 담겨가지고 다음에 로그인 할 때는 쿠키만 딱 읽어오는 식으로 구현하는 거는 불가능했습니다. 뭐 어떻게 했냐? 절충안이에요. 통알고 유저 데이터 디렉토리를 만들고 매번 로그인을 브라우저에서 자동으로 하되 다시 송알고 유저 데이터 디렉토리에다가 쿠키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쳐다보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는 뭐 저 뭐 이렇게 쭉 둘러오긴 했지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용자 데이터를 동시에 쳐다보는 일도 없고 제가 뭐 암호화된 쿠키를 매번 까서 뭐 로그인 정보를 제가 알아내야 될 필요도 없고 캡차를 제가 뚫어야 될 일도 없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처음 한 번은 사용자한테 직접 로그인 하는 거를 요구를 해야 돼요. 딱 한 번은 송알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서 사용자가 직접 그 수동으로 프로그래머스랑 백준에 로그인해서 쿠키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한 번만 딱 로그인 해놓으면 쿠키를 송알고 유저 데이터 디렉토리에 넣어놓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얘를 쳐다보고서 자동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고려했던 점은 데이터베이스인데 어찌됐든 간에 뭐 고객한테 들어가는 서비스니까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어요. 일단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필요 없어서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라고 해봤자 알고리즘 스터디에 들어가는 알고리즘 스케줄 그거뿐이거든요. 스케줄 데이터만 관리를 할 건데 데이터베이스가 굳이 필요할까 싶어서 싶기도 하고 그리고 뭐 권한 같은 것도 통알고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한 명만 문제를 등록할 수 있고 다른 스터디원을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관리자만 이 송알고를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으면 굳이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주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GitHub 레포지터리에 스케줄 데이터를 파일 형식으로 관리를 해요. 지금은 제이슨 해가지고
날짜별로 리스트 쭉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총알고가 어플리케이션이 뜰 때 GitHub API로 요청을 해가지고 그 파일을 보고서 스케줄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사실 뭐 터미널 기반으로 해도 되지만 이 프로그램의 취지 자체가 GitHub을 잘 못 쓰고 혹은 개발 경력이 좀 짧은 친구들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쉬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텍스트 기반보다는 보고서 이게 뭐 하는 건지 바로 알 수 있는 아이콘이나 마우스 이벤트 중심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다행히도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만들어진 프레임워크고 엔트 디자인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면은 제가 막 이것저것 마우스 이벤트 뭐 호버 이벤트, 클릭 이벤트 이런 거를 되게 세세하게 다뤄주지 않아도 많은 부분이 쉽게 쓸 수 있게끔 구현이 이미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공수가 많이 들긴 했지만 이걸 직접 했다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좀 막막하거든요. 이런 도움을 프레임워크 도움을 많이 받았죠. 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뭐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요 정도고 나머지는 직접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내릴 수 있나? 이건데 화면에 잘 담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짜여진 자바스크립트로 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익숙한 HTML로 만들어진 그 브라우저에서 보던 그 형식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이거 그 뭐야 브라우저 위에서도 열 수는 있어요.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이지만 브라우저 위에서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메뉴를 지금 세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 위에서부터 문제 리스트, 문제 추가하기 종료예요. 대부분 사용자는 문제 리스트만 사용을 할 겁니다. 이것도 약간 좀 고민의 흔적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 하이라이트 되는 거. 내가 이 마우스랑 이 메뉴랑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초기엔 좀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이런 거 막 갖다 대면은 하이라이트 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마우스랑 네가 지금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문제 리스트를 열어보면 날짜의 역순으로 해가지고 문제 3개씩 해서 지금 스터디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들을 날짜별로 해가지고 뭐 문제 이름 그리고 문제를 제공하는 사이트 여기 S4 이거는 문제 난이도거든요. 실버 4, 뭐 골드 4 해가지고 얼마큼 어려운지 요 정도 정보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제공을 했었는데 뭐 알고리즘 유형이라든지 이런 거 제공을 했었는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한 정보를 알려줘 버리면 이게 공부가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빼고 간단하게 이제 클릭해서 링크로 들어갈 수 있게끔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거 보면은 회전하는 큐 문제를 보면은 클릭을 하면은 브라우저를 열어서 문제를 바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자기 아이디를 쓰든 여기 브라우저 위에서 바로 제출을 하든 해가지고 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설명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문제를 풀고서 제가 제출을 했잖아요. 제출을 해서 맞았습니다라고 하면은 이 맞았냐 틀렸냐는 백준이나 프로그래머스에서 자기네들 솔루션이 있어요. 자기네들 그게 있어가지고 정답 코드를 체크를 하고 맞았다고 된 코드들은 깃허브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메인이 되는 기능인데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끌게요. 회전하는 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문제 두 번 제출해서 맞췄죠. 한 3년 전인데 진짜 옛날에 C 언어로 공부할 때 감개무량하네요. 지금 쓸 수 있는 언어가 많이 늘고 할 줄 아는 게 늘었다는 점에서 어쨌든 다른 소리였고 얘를 이제 이 버튼이 메인입니다. 여기 이제 코드 블럭 같은 이 버튼을 누르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출한 이력을 긁어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셀레니움 브라우저가 이제 헤드리스 모드로 돌면서 실제로
이 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이 정보를 읽어오는 겁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API가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브라우저를 실제로 열어서 이 사이트로 들어와서 코드를 맞췄는지 보고 맞췄다고 하면 코드를 이제 깃허브에 업로드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동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 뭐 우회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봤지만 뭐 캡처로 막혀 있고 뭐 쿠키가 암호화돼 있고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우회해서 결국 찾아낸 방법이 딱 한 번 유저가 직접 백준이나 프로그래머스에 로그인 해야 된다는 방법으로 우회를 했어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로고가 두 개가 있는데 백준 프로그래머스 해가지고 로고가 있는데 얘를 누르면 셀레니움 브라우저가 열리면서 로그인을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보면은 크롬이 자동화된 테스트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셀레니움이 연 셀레니움 브라우저예요. 여기서 로그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걸 로그인을 할게요. 로그인은 무서운데? 할까? 자, 여기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안 보일 거니까. 그래서 로그인 백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로그인 상태 유지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로그인을 하면은 캡처를 한번 막죠. 이걸 어떻게든 우회를 하고 싶었는데 이건 안 됐어요. 제발 크롤링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한 건데 죄송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시켜? 좀 많이 시키는데 오늘? 왜 이러지? 틀렸나요? 잘 푼 것 같은데 틀렸는지 자꾸 또 계속 시키네. 해서 로그인이 되면은 얘는 이제 뭐 제 로컬 PC 어딘가가 아니죠. 유저 데이터 디렉토리에 송알고 유저 데이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부터는 제가 따로 로그아웃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송알고의 크롬 브라우저는 다시 셀레니움 브라우저는 로그인 쿠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를 일단 종료를 하고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이 코드 블럭 버튼을 누르면 대출 이력을 읽어올 수 있어요. 읽어오는 건 대단한 건 아니고 제가 직접 브라우저에서 열었던 것처럼 얘를 이 페이지로 가가지고 얘네를 긁어오는 겁니다. 보면은 실제로 두 개 긁어왔죠. 맞았습니다 하는 코드를 두 개 긁어왔는데 보면은 또 얘네도 하이라이트 되는데 정답으로 인정된 결과가 맞았습니다라고 나온 코드만 깃허브에 업로드를 할 수 있어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하는 거는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가? 틀린 게 있나? 아, 두 번째 문제, 뭐 골드 4 해가지고 두 번째 문제 답을 보면은 틀렸다고 하는 거는 클릭할 수가 없어요. 상호작용할 수 없고 그 금지 표시 아이콘 뜹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어요. 위에 거를 하면은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이 코드를 제출하시겠습니다라는 팝업이 뜨고 모달이 뜨고 OK를 누르면 깃허브에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얘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고 하면 이것도 지금 할게요 그냥. 깃허브에 업로드를 할 때는 깃허브 계정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깃허브 같은 경우에는 셀레니움을 통하지 않고 깃허브 API를 통합니다. 그래서 깃허브 같은 경우에는 깃허브 계정을 알려줘야 돼요. 얘한테 요청을 보내기 전에. 이것도 뭐 자동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일단은 현재 상태는 사용자가 입력한 깃허브 계정을 통해서 API 요청이 갑니다. 하는 거는 송알고 여기 로고를 누르면 사용자 이름을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제 계정을 입력을 할게요. 깃허브 계정을 입력하고 OK를 누르면 여기 유저 네임이 변경이 됩니다. 얘는 이제 얘가 깃허브 브랜치이자 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사용자별로 브랜치 하나씩을 할당을 받아서 거기다 코드를 올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서 코드 블럭 아이콘을 누르면 제출 이력을 읽어오겠죠. 읽어오다가
이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실제로 브라우저를 띄워가지고 브라우저가 올라오고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이거를 크롤링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요. 제일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건 브라우저를 띄우는 게 제일 많이 걸립니다. 그걸 아직 해결을 못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지금 보면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해서 파이썬 C 2개 올라오는 거는 실제로 제가 회전하는 큐에 했던 얘네를 긁어 온 거예요. 이 문제를 긁어 와서 이걸 한 거고 클릭을 하면은 GitHub에 이미 해당 코드가 있습니다. OK 버튼을 누르면 코드를 덮어 쓰게 됩니다 하면서 보달이 뜹니다. 그래서 OK를 누르면 실제로 GitHub 레포지토리에 제 코드가 올라가는 거예요. 뭐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진행 중인 그 스터디의 알고리즘 스터디에서 이제 코드 올리는 사이트인데 통알고 레포지토리기도 하면서 알고리즘 스터디 코드 레포지토리기도 해요. 어쨌든 아까 말했던 계정으로 방금 전에 하나 푸시가 됐습니다 해서 올라왔죠. 보면은 브랜치로 이동을 해서 보면은 지금 이거 쭉 이력인데 10월 27일 거에 나우 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어요. 들어가 보면 나우 해서 방금 덮었었죠. 회전하는 큐 얘를 덮어써서 이 코드가 올라온 건데 음... 네, 그쵸. 회전하는 큐 뭐, 이게 해서 올라온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코드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만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건 지금 제 코드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터디 할 때 이런 그림이 많아요. 민기님 코드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런 요청이 진짜 많습니다. 그럼 내가 설명하다가도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하다가도 이거 복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공유해가지고 보여주면서 해야 돼요. 근데 그럼 막 저 같은 경우에 막 그림 그리면서 설명하는데 이건 이렇게 푸세요, 이건 이렇게 푸세요 설명하는데 매번 이거 보여주기 너무 번거롭잖아요. 내가 코드를 보고 싶으면 얘만 수정을 해가지고 이름만 수정을 해가지고 볼 수 있게끔 혹은 제가 송알고는 지금 그런 기능이 없지만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 안에서 남의 코드를 볼 수 있는 기능까지도 추가를 하면 좋겠죠.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보면 빙고 감소하는 수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풀어왔던 문제들의 목록이 있는데 페이지네이션이 돼 있고 5일치 5일치가 3문제씩 해서 15문제가 한 페이지에 들어가고 몇 개 기능이 원래 좀 더 있었는데 이거는 관리하기 어렵다 혹은 필요 없다 하는 것들은 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문제 일정을 관리하는 거 그리고 일정을 추가하는 거 그리고 이거 제출한 이력을 GitHub에 올리는 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이번 문제 추가하기 버튼 얘는 관리자의 기능인데 날짜랑 문제 URL을 넣으면 얘도 똑같이 문제 리스트에 들어가는 얘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데이터를 수동으로 입력하진 않고 며칠자 날짜에 어떤 문제의 URL을 제가 이제 백준 같은 경우에는 백준 문제 사이트에 문제 URL을 그대로 넣어주면은 얘가 GitHub API 요청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파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파일을 업데이트해서 얘네가 한 줄씩 더 생깁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날짜는 오늘 날짜로 합시다. 오늘 날짜로 해서 기본으로 원래 이거 뭐 이것도 이제 기본은 뭐야 HTML로 된 거다 보니까 똑같이 이제 볼 수 있죠. 그 뭐라 하죠? 눈에 익죠. 이런 것도 있어요. 맞아. 이런 것도 좀 자랑하면 좋은데 이런 좀 디테일한 걸 좀 신경 쓰고 싶었어요.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다. 뭐가 안 돼 있다. 어떻게 해라. 이런 걸 좀 알림을 주고 싶었는데 그런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이 결국엔 프로그램의 퀄리티를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데 이거 혼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 게 진짜 많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했을 때는 이거를 처리해 주세요 해야 되고 예외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손대려고 하니까 진짜 끝도 없어가지고 이거는 일단은 먼저 핵심적인 기능부터 완성을 하자 해서 잘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좀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문제를 입력을 하고 날짜 입력 URL 해서 서브밋을 하면은 이제 GitHub API를 통해서 스케줄을 업데이트 해주세요라는 요청이 간 거예요. 요청이 갔으면 요청이 잘 갔다 이런 거 알림을 주면 좋잖아요. 그런 게 잘 없습니다, 지금. API를 통해서 요청을 했으면 뭐가 잘 됐다. 안 됐으면 어디서 에러가 났다 이런 거를 보기가 힘들어요. 이 빌드된 버전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거 웨일즈 디벨롭 모드에서는 로그가 찍히거든요. 밑에 콘솔에 찍히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됐고 이런 거를 콘솔로 볼 수 있는데 빌드된 버전 이거 어플리케이션으로 딱 떨어진 버전에서는 로그도 안 찍고 뭐 하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과를 알기 어려워요. 일단은 뭐 그렇게 되어 있고 방금 문제를 추가했잖아요. 문제를 추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스케줄이 업데이트 됐다라고 지금 보이죠. 보면은 스케줄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이슨 파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리스트 쭉 해서 보면은 제일 밑에 10월 27일 거 해가지고 헬로 월드 3개가 지금 업데이트가 됐어요. 깃허브이 요청을 잘 받아가지고 리스트에 추가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문제를 추가를 하고 있고 추가된 문제는 리스트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요게 이제 API를 썼을 때의 문제예요. GitHub API가 실제 데이터베이스랑 동기화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거 송알고를 껐다가 다시 켜도 리스트가 바로 반영이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이제 GitHub API가 그 반영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 안 돼 있죠. 제가 봤을 때 한 5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이 헬로 월드 이 3개가 찍혀서 문제 리스트에서 볼 수 있게 되기까지가 좀 걸려요. 이거는 개선을 하려면 해야 사실 좀 불편 사항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관리자만 겪는 불편이니까 상대적으로 좀 순위가 미뤄졌어요. 어쨌든 그런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추가는 된 거죠. 지금 이 리스트 자체가 이 제이슨 파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프로그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고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거 사실 좀 많았어요. 이거 하면서 나 이런 거 고민해 보니까 재밌었더라. 이런 건 내가 어떻게 해결을 했다.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잊혀지고 퇴색되고 혹은 뭐 다시 생각해 보니까 멍청한 판단을 했네 이렇게 해서 뭐 이제 덮어 씌워지고 뭐 이런 게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과 개요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요 코드랑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